황교안 당대표께서 구국의 결단으로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또 왜 이렇게까지 야당 당대표께서 단식에 이르겠습니까? 사실은 당대표님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냥 보통의 단식이 아니라 날씨도 춥고 어제도 노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이 되고.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았잖아요. 네. 응원차 방문한 걸까요? 그렇죠.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왔기 때문에 저는 시작할 때 어떤 야당 내부의 지도부 간의 어떤 이야기나 사실 황교안 대표가 좀 단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본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는 게 사실 이게 밖에서 하면요. 실제로 네.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몇 배의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출 수 없고 또 밖에서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마 지금 4일째인데 어제 아마 황교안 대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말도 지금 잘 못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지금 노숙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 연기가 이제 어떤 면에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책 성과는 얻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선거법과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제 공수처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당에서는 자꾸 이제 그냥 국회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어제 아마 그쪽 청와대 앞에서 정광훈 목사 등 이분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조금의 어떤 이제 이 장소를 둘러싸고 그럼 투쟁의 초점을 이 당 중심으로 옮겨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장에 있는 세력을 옮겨올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좀 줄다리기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비춰본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일정적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이 단식은요 참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이제 지소미아 이 정식 발표 전 5분 전에 황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황 대표는 단식을 계속 하겠다. 네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왜 강 수석은 계속 찾아가서 그만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또? 강 수석 입장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소미아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단식이 전략적으로 보자면은 당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당내 쇄신의 요구라든가 공천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좀 제압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 패스트트랙으로서 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더 극단적으로 보면 한겨레 신문 보도처럼 세월에 관련해서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것을 또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과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 행위로서 단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와대 앞이 아니고 정말 하신다면 국회에 가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단식을 하시되 단식 와중에서도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당과 다른 야당들과 협상할 준비를 하면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단식을 계속 끌고 가실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당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도 자기가 주독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경원 대표가 그런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가 없습니다. 끝까지 단식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예측하자면은 한 12월 3일 정도에 패스트트랙이 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그때 돼서 이제 그만두고 전국에 반대운동 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탈출구가 있지 그 전에 탈출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여당 내부,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현정 비판이 좀 있어요. 황교안 대표 굳이 단식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소미아 유지 이 부분은 큰 산을 넘은 거잖아요. 아마 이제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냥 앉아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야당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당내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세현 의원이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폐정당이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대통합이나 이런 데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고민들이 혼자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투쟁의 방법을 이런 단식이라는 투쟁의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대 우리가 정치권에 보면 이 단식이 중요한 정책인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라든지 또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단식을 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들 보면 좀 얼마 전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제 드루킹 특검을 일단 뭐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정책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황 대표의 지금 단식도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저는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지소미아도 해결됐고 또 당내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잡음도 좀 잦아들었고 더군다나 지금 당에서 이제 50% 지금 인적 쇄신하겠다는 안도 나왔고 아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게 좀 상승 효과가 있어서 아마 저는 황 대표도 이 단식은 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끝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황교안 대표의 이 단식 방식을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뭐 영양제 주사를 뭐 단식 전에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천막 근무자 중에 임산부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황 대표 뭐 단식 뭐 이상한 뭐 이제 갑질 단식 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는데요. 네. 박 교수님 네네. 보실 때 역시 좀 단식이 아까 출국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그 단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단식 같은 거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강기정 수석이 계속 나가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단식이라든가 이런 그 극렬한 투쟁을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는 그 건강에 대한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사전에 뭐 저기 이 영양제 주사도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더 그렇죠, 비판을 그렇죠, 받고. 그렇죠.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네. 숨어서 주사를 맞지 저렇게 이렇게 SNS에 올릴 정도로 이렇게 하진 않고요. 실제로 당대표가 농성을 하게 되면은 당직자들이 천막에 이렇게 당직이나 일정을 서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당대표 지시사항 이렇게 붙진 않아요. 실제로 네. 그 정당의 총무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조를 짜줍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이 단식이나 이런 일들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과도하게 본인 스스로도 걱정이 되고 주위의 측근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당에 오래 근무하거나 정치를 오래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좀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정치를 오래 하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 맞는 단식이에요. 뜬금없는 단식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사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설전을 크게 벌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황교안이더라고요. 21세기 국회의원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삭발, 단식. 국민들은 좀 코미디로 보는 거고. 박지원이, 이재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제거돼야 되는데 네, 이현종 의원님. 네. 김무성 의원이 박지원 의원보다는 한참 어리지 않아요? 근데 저 참은 아니고 뭐 동그라미 표현이 사실상 이제 뭐 놈이라는 표현인데 네. 저희가 뭐 동그라미 표현까지는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정치권이 제가 이렇게 쭉 오랫동안 지켜보면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당 대표 시절에 있었어요. 그때 미디어법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단식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여당의 박기태 대표가 찾아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같이 이제 회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네. 추미애 대표가 직접 단식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또 격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불과 이제 한 몇 년 뒤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금 사실 여당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은 뭐라 그러냐면 황제 단식, 웰빙 단식 이런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요 자기 곡기를 끊는다는 거는 그 개인 나름대로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특히 다른 당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해하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정치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면을 본다면 지금 이해찬 대표가 정말 황교안 대표 못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이제 그만하자. 국회 가서 이야기 좀 해보자. 라고 한다면 누가 더 국민들한테 박수 받겠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서 지금 저렇게 비난을 한다? 저는 박지원 의원도요. 본인이 그렇게 스승을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도 그 시절에 단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황교안 대표를 두고 이제는 사퇴 수순이다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단식을 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하는 게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의 저는 도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노선과 목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걸 또 정치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저는 중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종걸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교환 오빠? 뭐 이런 글도 올리고 말이죠. 정치를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더 어떤 면에서 보면 극단적인 정치를 만드는 이 현실이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박 교수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종걸 의원도 이렇게 말을 또 보태가지고 황교안 대표한테 뭐 오빠라는 뭐 이상하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굳이 뭐 여당에서 저렇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좀 폄하할 이유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그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조롱이라든가 조소로 보이지 않으려고 저도 사실 그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과거의 정치 형태입니다. 박지원 대표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네. 어쨌든 이 초보 정치인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코미디라고 하시는 것도 좀 과하고요. 한편으로 제가 알기로 김무성 대표님은 또 사석에서 박지원 대표님을 또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아는데 또 일부러 또 똑같이 그렇게 응수하시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이종걸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황교안 대표님과 친구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제했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게 총선을 앞둔 당내 정치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씁쓸한 느낌도 듭니다. 이게 정치권 전체가 좀 자성하고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